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73,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82,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110, 다시 한번 73, 76, 79, 82, 91, 96, 99, 103, 107, 108, 110. 네, 이렇게. 꽤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어저께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조금, 감가상각비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막 승질을 막, 네, 승질은 안 내시고, 그 얼굴이 많이 구겨져 있어요. 네,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도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뭐 시험에 출제를 잘 하니까.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 퇴직, 급여, 충당금의 이해 여기인데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여기 10장 있죠. 10장 동네는 우리가 세법에서요, 부채의 개정 과목이 달라요. 부채의 개정 과목이 다른데, 이때 여러분들이 용어 좀 정리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제도 있죠.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사회적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립. 요게 뭐냐면 퇴직금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외부에 적립하는 걸 우리가 사회 적립, 그래서 외부 적립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사회, 그래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걸 외부 적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퇴직금을 직접 회사가 줬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내부에 적립하는 건 내부에 실제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립하는 걸 아니면 내부 적립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적립이 뭐냐면 퇴직금을요, 회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알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자, 옛날 방식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이번에 회사가 임직원이 퇴사할 때 100원을 준 겁니다. 됐죠? 요게 내부 적립 방식.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외부 적립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임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요. 100원으로 예상이 된대요. 예상되는데 이번에 회사가 여기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얼마를 적립했냐면 80원을 적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계에서 배우시는 회사는 퇴직금 예상액을 다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잖아요. 그거 뻥이에요, 뻥. 진짜 뻥. 뻥이라는 뜻은 뭐냐면 법에서는 6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실제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주고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직원이 퇴사를 한대요. 퇴사를 하면 임직원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80원 받아가는 거죠. 80원 받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20원은 회사가 직접 임직원한테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왼쪽 방식의 단점, 즉 내부 적립 방식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회사가 망하면 임직원은 퇴직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는 거죠.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정년이 됐는데 이렇게 잘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퇴직금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일을 좀 하다가 뭐 어린 나이가 됐든 어느 정도 3, 40대가 됐든 그때 잘리면 그 퇴직금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 예를 들어 IMF나 금융 위기 같은 때, 지금처럼 금리 높을 때. 아셨죠? 자, 근데 오른쪽 방식은 우리가 외부의 금융기관, 우리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 아닌 이상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직원은 퇴직금 얼마는 건질 수 있는 거예요? 80원은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잘리더라도 임직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금융기관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다시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적립과 외부 적립이 아닌 부채 계정 과목을 구분하지 않아요. 맞죠? 구분하지 않고요. 구분하지 않고요.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죠. 그죠?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적립과 내부 적립의 부채가 계정 과목이 달라요. 맞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오른쪽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오른쪽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죠. 지금 현재 정부는 오른쪽 방식을 극단적으로 장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퇴직금이 100원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이 100원으로 예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때 배우셨지만 우리 분기 어떻게 끊어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고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이렇게 잡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이에요? 아니면 실제 퇴직금 준 거예요? 그죠? 예상액이에요, 예상액. 즉, 미래에 나갈 퇴직금인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나갈 퇴직금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미래의 부채죠? 됐죠? 그럼 미래의 부채인데 지금 기말에 부채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부채로 인정되는 순간, 즉 미래에 나갈 부채인데 지금 부채로 인정되는 순간 차변에 송금이 오잖아. 비용이 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어. 나가지도 않았는데 송금으로 미리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미래에 나갈 퇴직금을 지금 부채로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정부는 아예 극단적으로 오른쪽을 장려해야 된다면서요. 장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라라는 거예요. 적립을 하면 나중에 종업원이 미래에 언젠가 퇴사하겠죠. 퇴사할 거죠. 미래에 나갈 거예요. 미래에 나갈 퇴직금이지만 외부의 금융기관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종업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다 송금이 되는 거지.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동네는 퇴직금, 부채를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국가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미리 부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요렇게 외부 적립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부채로 인정한 게 2016년도부터거든요. 그 전에도요. 그 전에 어떻게 썼냐면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추계액 있죠? 추계액이 부채잖아요. 추계액의 한 40% 인정해 줬다가 이제 입법을 예고해 가지고 계속 연도가 지날 때마다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5%씩 계속 부채 인정률을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상당에게 부채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가정을 하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 분명히 이제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았는데 40% 정도는 세법에서 부채로 인정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변의 부채 40 그리고 세법이니까 송금이라 할게 그냥 송금 40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원도 회사가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부채로 미리 인정받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면 차변에 송금이 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야 100원을 부채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너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40% 정도는 옛날 40% 정도는 부채로 인정해 줄게. 그럼 나머지 60%도 부채로 미리 인정받고 싶지? 송금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면 외부 적립해. 그렇죠?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은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 인정 안 해준다며요. 맞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를 출제를 같이 해버려요. 그죠? 같이 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시험에서. 아무튼,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럼 나머지 100원도, 아니, 나머지 60원도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외부 적립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퇴직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외부 적립 있죠?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형하고 어떤 형이 있어요? 우리 형, 맏형? 재미없어? 어떤 형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죠? DBDC. 그죠? 기여형, 급여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보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이 있어요. 우리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누구의 퇴직금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냐면 법인 자신의 계좌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예상액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추정이 되는데 법인이 법인 계좌에 넣는 건 이건 퇴직금을 임직원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지계좌에 예금한 거예요? 예금한 거예요, 이건. 맞죠? 예금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확정 급여형에서는 이 퇴직금 전용 계좌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산. 맞죠? 그러면 실제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게 아니니까 임직원의 추계액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 외부의 금융기관이 굴리죠? 맞죠? 굴려가지고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려가지고 수익을 20원 낸 거예요. 맞죠? 이거 나중에 재무회계 때 퇴직연금제도 말문제로 더럽게 많이 출제하거든요. 말문제로 내고 또 분계 실기 말고 실기도 잘 내지만 이제 우리 세무 1급에서는 분계랑 그 다음에 말문제를 이론으로 내버려요, 그냥. 알죠?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는 회사가 120원 주는 거예요? 아니죠. 투기액이 계속 100원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100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반대로 손실을 낸 거예요. 손실을 내면 법인 계좌에 퇴직금은 80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80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는 100원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때는 새롭게 20원을 적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다 라고 배우셨냐면 법인의 책임이다, 회사의 책임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운용 책임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확정급여형은 추계액이 존재해요.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액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계액이 있을 때 세법에서 추계액이 뭐였어요?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금이잖아요. 맞죠? 요걸 미리 부채로 우리가 퇴직금 부채로 인정하는 걸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충당금? 맞죠? 이 충당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법은. 아셨죠?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근데 얘랑 비교하실 게 이제 기여형이에요. 기여형 보세요. 자, 우리가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임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이번에는 임직원 계좌에 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주는 컨셉이지 예금하는 컨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 퇴직급여라고 하잖아요. 송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줄 때마다 송금이니까 임직원의 추계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 수익을 내면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임직원은 120원 받아가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면 80원밖에 없으니까 임직원은 80원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 기여형은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이 없어요. 계속 주고 있는데 예상액이 어디 있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우리 지금 하는 실기 있죠? 지금 하는 실기는 요 확정 기여형이 아니라 확정 급여형을 가정해요. 맞죠? 추정되는 부채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데 추정되는 부채가 없어요.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여형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실기를 입력할 때 뭔가 기여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입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결론은 암기 뭐냐면 우리가 그 추계액이라는 게 여기 자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게 우리가 연도 말 회사의 부채 잔액이에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 부채 잔액은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이에요, 누적.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연충이라는 곳이 있어요. 퇴충이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이쪽 퇴직금 쪽은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 맞죠?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송금의 퇴직금이니까 송금 한도예요. 근데 우리가 송금이다라는 건 누적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송금. 비용이니까 단기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계액 자체가 송금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누적이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연도의 송금은 올해 연도에 증가한 부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추계액 자체가 추계액은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연도의 송금은 올해 연도에 늘어난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계액은 두 개를 써요. 법인세에서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암기 왜냐면 일시 퇴직 추계액이라는 게 있고요.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뜻 보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어려워. 그죠? 어려우니까 우리는 시험 목적상 암기예요. 뭘 암기해 주시냐면 그냥 대놓고 암기. 세법은요. 지금 하는 10장 실기 있죠? 10장 실기를요. 무조건 둘 중에 큰 걸 추계액으로 쓴다라는 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실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추계액 하나만 주면 하나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 뭔지 모르겠지만 추계액을 두 개를 던져주면 네, 두 개 중에 큰 거 하나만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 단순 암기. 자, 그리고 여기는 별표. 개정 과목이 꽤 중요해서요. 여기는 개정 과목을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자,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배우실 때 회사가 외부 적립을 하는 부채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장부에 적는 부채 이름이 다르다라고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쓸걸요, 아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게 외부에 적립을 하든 외부에 적립을 하지 않든 우리가 여기 퇴직금 쪽을 부채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계는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네, 인정해요. 맞죠? 부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달라요. 꼭 외워주셔야 돼, 별표예요. 자, 뭐냐면 법인세는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부채가 있고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가 있어요. 퇴직금 부채.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실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네, 외부 적립 있죠. 외부 적립이 없어도 우리가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 있죠.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저는 앞으로 줄여서 퇴충이라고 하게 퇴충.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 적립, 세법에서요. 외부 적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 있죠.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를 세법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건 얘밖에 없을 거예요. 퇴직연금 충당금 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퇴직금을 부채로 인정 하나도 안 해줘요. 알죠? 그래서 옛날에는 출제했었거든. 얘가 살아있을 때는. 알죠? 어느 정도 인정해줬을 때는 얘를 아예 단독적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알죠? 그랬다가 이제 제가 그랬죠. 2016년도 이후부터 얘를 이제 인정 안 해준다고. 맞죠? 그래서 얘를 단독적으로 출제를 안 해요. 맞죠? 거의 소멸됐어, 맞죠? 소멸됐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 이쪽에 영향을 줘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하는 세법상 부채를 너무 길어. 퇴직연금 충당금 길잖아요. 그래서 연충이라고 할게요. 연충? 왜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길래. 연충? 맞죠?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퇴충 이러면 이거는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야. 이렇게 하고 연충 이렇게 하면 이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부채야. 이렇게 자유롭게 머리 왔다 갔다 해야 돼 진짜. 제가 연충 하고 있는데 퇴충이 뭐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지 그때부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머릿속에 난리 나는 거예요. 알죠? 꼭 잘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퇴충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즉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을 먼저 할 거예요. 알죠? 근데 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충에 응용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알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연충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충을 할 때 이 퇴충이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연충을 할 때 뭔가 공식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힘내요. 여기 할 때 진짜 표정 진짜 안 좋아요. 다 그래. 선생님 여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다가 제가 이제 회차를 미리 불러드리니까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막 승질나고 어떡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가장 어려운 세법이 법인세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세 동네가 가장 어렵거든. 감가상각비 쪽, 그 다음 지금 하는 연충,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아무튼
예, 한 늦게 할 대충 대손중단금액 대충 맞죠? 여기가 빡세 좀 빡세지만 받아들이시고 왜냐면 회차 불러드리면 대손중단금도 좀 이따 엄청나게 나와요 또 알죠? 그래서 꼭 복습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재생 속도를 좀 조금씩 낮추셔야 될 거예요 늦추셔야 될 거야 자 그럼 해보죠